네. 운조커피처럼 또 뭐 홍보나 광고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중소기업 또 경영하시는 분들 한번 3프로와 다 같이 성장해 보시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라이다. 네. 네, 라이다를 우리나라에서 어느 회사가 만드는지도 잘 몰랐는데 오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S랩 정지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라이다 만드시는 거 맞죠? 예, 라이더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이다가 근데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예, 제가 사실은 네. 한 훨씬 더 슬림했었거든요. 네. 라이더 만들다가 지금 40kg 쪘습니다. 이 모양이 되신 거예요? 네, 예, 예. 오, 지금 라이더 만드느라고 제가 제 몸을 다 버렸고요. 아 진짜요? 예, 저희 처자식도 고생 많이 했고요. 네. 예, 라이더 하나 만드는데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라이다 혹시 지금 저거 좀 보여주셔도 됩니까? 지금 예, 갖고 예. 오신 것 같은데. 라이다. 네네. 저기 라이다예요? 예, 그냥 이거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네. 보통 라이다라고 하면 정말 제 머리만한 게 이렇게 위에 뺑글뺑글 네. 돌아간다. 네. 이런 걸 많이 보시는데 네. 저희 라이다는 이렇게 굳이 표현하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 티도 안 나오게. 아니 그게 약간 좀 보면 무슨 네. 리얼앰프 쪽에 네, 그냥 등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라이다라고요? 예, 이렇게 라이다를 이제 넣을 정도로 작게 소형으로 예, 작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 전체가 아니고. 예, 그렇죠.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리얼 앰프고요. 리얼 앰프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작은 라이다를 만드느라 40kg도 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구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작게 만들다가 성능은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겠죠? 아,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저희가 네. 이런 구조를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구조도 간단합니다. 네. 이 앞에 그냥 렌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렌즈 두 개, 안에 칩 두 개. 그렇게 라이다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라이다가 뭐냐고 좀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네네.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 전기차에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될 예, 라이다라고 하는 전기차가 거는 아니라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고요. 이제 주로 전기차는 자율주행 다 되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라이다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형상을 보고 네. 크고 작구나 그러면 가깝겠구나 멀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한다면 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쏘고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 빛의 속도를 재서 네. 저희가 정확히 멉니다가 아니라 제가 라이다 개발자로 보니까 한 2m 32.5m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는 거고요. 움직이면서 계속 쐈다가 받는 거예요? 예, 계속 쏘고 받고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런 장애물도 보고 네네네. 사람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럼 이걸 어떻게 회피 주행을 할까? 어... 그런데 이게 이 스튜디오 불을 끄더라도 네. 라이다는 내가 쏜 레이저를 신호를 받기 때문에 어두울 때도 찍을 수 있다.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프라이버시 이슈가 좀 그 네. 테슬라 직원들이 이걸 카메라 뷰를 돌려보다가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요? 라이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봐도 누군지 몰라요. 그냥 여기 스튜디오에 3명이 있다. 2명은 좀 살이 쪘나? 요 정도지 누군지는 모릅니다. 형태만 볼 수 있을 맞습니다. 뿐이고 네네. 다 벗고 있어도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예, 특징이 강하신 분들은 알 수는 있겠습니다. 네. 형태랑 예, 이제 농담이고요. 거리 감각은 정확하게 나타나지만은 네. 이렇게 예, 이런 3D 형상을 찍을 수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내가 매일 아침에 내 배둘레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런 진짜 식으로. 크기가 네. 약간 좀 의심스러운 게 네. 딱 아마 골프 치신 분 아실 만한 그 골프 거리 측정기랑 비슷하거든요. 그게 라이다랑 같은 원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한 점을 찍으시잖아요. 네. 잘 트래킹해서. 네. 근데 저희는 차량용이니까 내가 한 점만 보고 운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사방을 찍어야 각도로 되는데. 사방으로 받고. 그래서 이걸 뺑글뺑글 돌아가는 미터 거울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얘는 그러면 네. 그 어디 뭐 구글이든 어디든 다 뭐 이따만하게 만드는데 네. 걔네들은 그 기술이 없어서 저렇게 못 만드는 거야? 아니면 뭐 우리 사장님은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재주가 있는 건 사실인데 먼저 그들이 먼저 시작했고 네. 저희는 그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제일 늦게 시작한 가장 최신 기술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 배터리도 전고체 배터리 얘기하시잖아요. 네네네. 라이다도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거든요. 그래서 기존 라이다는 이렇게 모터가 들어가는데 야, 모터가 들어가더라도 자율주행이 되는 기술은 당장 개발해야지. 일단 개발하고 있으세요. 네. 그 사이에 라이다 센서를 모터가 없는 구조로 작고 싸고 내구성 좋게 만들어서 양산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은 지금 굉장히 많이 왔지만 양산차에 들어가는 부품으로서 라이다 기술은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뱅글뱅글 도는 애랑 얘랑 성능 차이는 별로 없어요? 예, 성능 차이는 이제 초기에는 그것들이 성능들이 좋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얘는 그러면 차 한 대 몇 개가 들어갑니까? 일단은 그거는 자동차 회사에서 디자인하기 따라 느낌 달렸는데 따라, 예. 일단 처음에는 전방에 하나 또는 두 개에서 시작할 거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후방, 측방 해서 지금 카메라 센서 또는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는 위치에 예. 점차적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비싸서 아직은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저거 하나에? 이거 하나 오늘은 이게 마스터피스라서 네. 저희가 샘플로는 1,000,000원인데요. 네. 근데 지금도 저희가 만약에 사실 양산하면 양산하고 100만 개 문의하신 분이 네, 계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500에 넣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500. 싸네. 예, $500면 지금 그 뺑글뺑글 돌아가는 라이다 양산 제품들이 네. 약 $1,000에서 뭐 $1,500 사이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예. 걔가 그밖에 안 합니까? 그 대신에 이제 내가 한 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뭐 10만 개, 20만 개 산다고 계약을 했을 때 다운되고. 그런 가격이고요. 제가 얼핏 듣기로 라이다가 가격이 비싸서 네. 저 테슬라도 안 하고 네. 이건 좀 뭐 보통 한 1,2천만 원씩 하는 거 이거 한 8개씩 달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갖고 네. 야 그러면 야 라이더 다는데 한 1억 들어가면 이거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네. 이렇게 초기에 나오는 그 달파 그 사막에서 자율주행 대회를 네, 했을 네, 때만 네. 하더라도 라이더 한 대의 가격이 1억 정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전방에 하나 있으면 모자라니까 측면 달고 한 8개 달고 차량 세팅비만 3억 네. 이렇게 들어갔던 게 현실이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거는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네. 비싼 세트라면 이게 차량용으로 양산이 되겠구나 해서 이제 하다 보니 이제는 뭐 10만 개, 20만 개 기준으로 $1,000 정도 수준까지 그래요? 많이 내려왔고 저희는 이제 더 최신 기술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절반 정도 가격을 그래서 지금 그리고 차량용 같은 경우는 보통 개발 주기가 3년 정도 걸리잖아요. 최소한.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수주를 받으면 3년 뒤부터 약 7, 8년 동안 뭐 100만 개, 200만 개를 가지고 양산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500까지 맞춰질 수 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전기차의 가장 저기는 테슬라가 선두주자인데 맞습니다. 언론에서 보면은 테슬라는 라이다 안 쓰고 네네. 자기는 카메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일단은 저는 그 앨런 머스크 팬이고요. 굉장히 리스펙하고 네. 욕을 먹으면서도 애정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생각하는 우리 머스크 형님의 생각을 대변해 보자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 마침 이 로켓 발사도 했는데 자기 라이다 기술 좋아한다. 나는 그 스페이스 X가 우주 정거장에 도킹할 때 나도 라이다 기술 써. 그런데 내 테슬라 자동차에 쓰기에는 지금 라이다가 너무 비싸고 예쁘지도 않고 내구성도 안 좋다. 지금 만족스러운 라이다가 없는 게 문제지 라이다 기술은 잘못이 없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뭐 레이더도 이거 비싸기도 하고 헷갈리기만 하니까 안 쓸게. 근데 또 다시 그냥 써볼까 하는 게 지금 최근에 테슬라 얘기면 네. 다시 말하면 라이다도 가격이 저렴해지고 싸진다면 안 쓸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라이다, 레이더, 보통 카메라 이 세 개가 이제 맞습니다. 센서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카메라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카메라로 찍어서 얘를 영상 분석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레이더는 음파를 쏴서 맞습니다. 전파를 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전파를 쏴서 네. 돌아오는 걸로 이제 분석하는 거고, 분석하는 겁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쏴서 맞습니다. 돌아오는 걸로 이제 분석하는 건데 가장 정확도 높은 게 라이다입니까? 이 정확도라는 표현이 조심스럽긴 한데 네. 뭐 가장 비싸고 정확한 건 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네. 미래에
자율주행차에는 아마도 라이다가 한참 또 테슬라가 우리 카메라가 충분하다고 하니까 네네. 진짜 카메라가 다 충분히 되는 건가라는 생각했었는데 네. 앞으로 전기차에선 역시 뭐 라이다가 제일 유망할 거로 보십니까? 왜냐면 네.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일반적인 차량들은, 그러니까 기존의 OEM 회사들은 다 라이다를 탑재하거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또 하나의 일론 머스크의 논리는 사람이 눈 두 개로 운전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카메라로 충분하다. 카메라로 충분한데 네. 그래서 오늘에도 사람 눈 두 개로 운전해서 얼마나 많은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네. 그 자율주행차에 기대하는 우리의 안전도가 우리가 사람이 운전하는 거 그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가장 큰 게 책임이에요. 보험이에요. 야, 그럼 자율주행이 나는 잘하고 해서 잡고 차가 사고 나서 내가 눈 떠보니 사고 났는데 이거 책임져 주세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법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그래서 더 안전한, 사람보다도 더 안전한 자율주행이 돼야 이게 조건부 자율주행 레벨 3 이 책임을 내가 완성차 내지는 보험회사가 질게. 그러려면 결국은 더 안전한 솔루션이 필요한데 현재는 라이다가 야 그래도 차가 지금 5천만 원인데 센서가 1억이면 안 되지. 지금도 뭐 1,000달러면 뭐 100만 원, 130만 원 이것도 사실 싸진 않거든요. 범퍼 살짝 긁었는데 라이다에 있어서 수리비가 300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네. 그러면 지금은 글로벌리 라이다가 들어가는 게 이제 수십만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수백만 개 이상이 돼 버리면 가격은 확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가격을 떨어지는 방법이 이제 자꾸 채용이 많이 되면 많이 생산해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좀 기술력이 좀 개발돼서 떨어지는 건 없나요, 혹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회전하는 구조체의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렇든 저렇든 모터가 들어가고 모터가 들어간 공간과 모터에 들어가면 그 내구성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회전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체 비용을 하게 되면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센서 솔리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반도체 타입 라이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칩 2개 있고 여기에 이제 렌즈 2개를 끼면 끝나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마치 카메라 2개 있는 것 같은 BOM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라이다도 보니까 뭐 부품 칩 2개 있고 렌즈 2개 있네. 그 다음에 뒤에 회로 있구나. 그러면 카메라 2개 값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혁신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카메라 2개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지금은 네. 카메라는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카메라만 해도 몇 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수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정도로 기술적으로는 이미 수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다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나 레이더에 비해서 직접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거리를 측정한다. 그게 무슨 차이냐면 사람이 눈으로 보고 하면 추정을 합니다. 이 정도 보이니까 얼마 정도 떨어져 있겠구나. 네. 그리고 심지어 보이지 않으면 추정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런데 라이다는 빛이 있든 없든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쏜 레이저 신호가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니 그거를 절대값으로 측정을 해서 거리를 하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정치와 실제 실적치를 가지고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때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실제 물리적인 측정을 하고 그게 빛의 속도를 재기 때문에 이게 뭐 상대 속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밤길 뭐 이럴 때도 전혀 상관없겠군요. 전혀 오히려 더 잘 지킵니다. 레이저로 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밤길 비가 오나 저기 오나 비는 안 돼. 비는 저 빛의 굴절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경우에는 네. 빗방울에서 일부 산란이 되나 결국 이제 비가 얼마나 오냐의 문제지. 네. 그래도 카메라보다 실제 거리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초기의 라이다는 이렇게 한번 회전하면 뭐 예를 들면 10점 찍었어요. 근데 10포인트 중에 5포인트가 빗방울 맞았네? 그럼 어떻게 운전합니까? 근데 이제는 해상도가 좋아져서 예를 들면 10,000포인트 찍는데 100포인트가 손실이 나더라도 나머지는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가 오면 우리도 가시거리가 짧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제동거리는 늘어나니까 더 안전운전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라이다도 그런 측면에서 가시거리가 좀 줄어든다거나 성능적인 조금 떨어진 건 있지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럴 때는 레이더 센서가 네. 더 빛을 발하거든요. 그래서 레이더 센서랑 같이 저희가 자율주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레이더 센서가 조금 힘 좀 써주고 또 날씨 좋은 날은 카메라가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어두워서 좀 헷갈릴 때는 라이다가 야 나도 있어 나 비싸 하고 한번 찍어주고. 그럼 이 친구들이 서로 양립이 가능한, 그러니까 서로 다 같이 사용해도 충분히 좋은 거군요. 정확히 말하면 다 같이 사용해야 충분히 더 안전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하면 개수가 많아야지 네. 센서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컴퓨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정보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들어올 텐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즘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라는 표현이 네.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컴퓨팅 파워가 좋아진다라는 장점도 있어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센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뒤쪽 프로세서가 받쳐주지 않으면 충분한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센서가 많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저희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종류의 센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안 보이지만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처럼 그래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가 하나는 눈과 같은 역할, 하나는 귀가 같은 역할, 하나는 이제 후각과 같은 역할을 가지고 어떤 두 가지가 잘 안 될 경우에도 본능적으로 피해요. 왜냐하면 결국 운전자의 안전,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기 위해서 센서 하나 더 쓰는데 센서가 이제 가격도 떨어진다는데 굳이 이걸 안 쓸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타적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일 수가 있겠군요. 이 센서들이 충분히.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라이다로 갈 거냐 아니면 카메라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럴 필요 없이 네네. 라이다, 레이더, 뭐 카메라 다 같이 운영하면서 맞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가면 된다. 네네. 네. 대신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또 대중화가 안 될 텐데 그래도 꽤 많이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라이다 기술은 앞으로도 아마 많은 나라들에서 많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아마 쏟아낼 것 같은데 네. 현재 지금 제일 앞서 있는 나라는 역시 미국입니까? 예, 역시 미국이고요. 네. 그런데 뭐 한국도 못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회사가 또 잘합니다. 아, 이스라엘 잘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율주행 카메라 생각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카메라 자율주행 어디죠? 모비라이. 모비라이. 모비라이가 이스라엘에서 나온 회사고요. 현대가 인수한 데죠? 아니요. 아니, 인텔이. 아닌가요? 인텔이 인수한 인텔이 인수했고 또 모비라이. 다시 재상장해서 최근에 또 주가가 괜찮은 네.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때 당시 모비라이가 가장 큰 M&A 실적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 제2의 모비라이가 어디서 나올까? 그러면 자율주행 ADAS 파츠에서 나오겠구나. 그런데 레이더 센서는 기존의 전통 1차 부품사 티어 1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그러면은 라이다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라이다 관련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큰 투자를 받은 라이다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미국에, 이스라엘에 또 한국에 그리고 중국도 중국 내수 시장을 기준으로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 라이다의 기술 장벽은 뭐예요? 어떤 회사가 잘하는 회사고 어떤 회사들은 이거 넣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까? 일단은 초기에는 네. 이게 거리를 찍다 보니까 일단 멀리 찍는 게 좋은 거야. 나는 100m 찍을 수 있습니다. 나는 250m. 그게 성능이었어요. 나는 예전에? 300m. 왜냐하면 더 멀리 봐야 안전거리 확보가 더 되지 않습니까? 야 자율주행하는데 시속 30km밖에 안 되면 이건 의미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멀리 보는 라이다가 좋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크기가 크더라도 비싸더라도 3억이를 하더라도 내 라이다가 더 멀리 찍히니까 내 자율주행차가 더 잘 돼. 이게 완전 초기 버전이었더라면 그 다음은 이거 정말 자동차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동차용 내구성을 만족하는 라이다를 만들어 보자. 네. 했는데 실제로 그 자율주행 열심히 연구하는 팀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렇게 비싼 라이다는 1년이면 망가진대요. 이게 진동 덜덜덜 이렇게 하면서 이게 회전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또 갈아야 되고. 갈아야 되는데 이거 수리도 안 해줘요. 그냥 새로 사세요. 뭐 1억밖에 안 하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완성차 회사들이 보기에는 네. 아 이건 너무 고가의 장난감이지 어떻게 이걸 완성차에 넣습니까? 그래서 가장 처음에 들어간 차량용 라이다 같은 거 성능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네. 아까 데이터도 4줄밖에 못 찍고 그랬지만 자동차용 내구성을 만족했다 해서 이제 어떤 인정을 받았고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 이제는 성능도 나오면서 내구성도 좋은데 가격은 싸지고 야 디자인도 좋아야 돼.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라이다가 이제 아마 올해 작년 앞으로 2, 3년 안에 나올 거고요. 앞으로 3년 뒤에 나오는 라이다, 그러니까 현 시점부터 3년 뒤를 보고 개발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는 디자인도 세련된 자율주행 또는 ADAS 차량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라이다가 들어가는 차량이 좀 있나요? 지금은 이제 벤츠 S 클래스, 그 다음에 혼다의 레전드, 그리고 이제 우리 현대차 G90이 곧 출시될 예정. 그리고 기아의 EV9, 네 여기에 라이다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걔는 무슨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운전자 보조? 네, 운전자 보조를 하는데 네. 예를 들면 기존의 카메라 레이더로 했을 때는 조금 불안한 네. 것들을 조금 더 안전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핸들을 잡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거나 그리고 핸들을 놓는 시간? 핸들을 놓는 네. 시간을 더 오랜 시간 동안 왜냐하면 내가 더 라이다가 하나 더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라이다 센서가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아니면 멈춰 있는 차량을 뒤에서 오다 보면 갑자기 급정거하는 경우 있습니다. 지금 에이다스는 왜냐하면 레이더 센서는 속도를 측정해요. 그렇죠. 속도를 측정하니까 가만히 있는 애들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장애물인지 멈춰 있는 차인지 구분하는 게 좀 헷갈릴 때가 간혹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이다스 잘 쓰시는 분들은 앞에 차가 멈춰 있을 때는 먼저 브레이킹을 해주는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 더 스마트하게 에이다스를 쓰시는데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컷인이라고 하고 네. 뭐 전문용어로 칼치기라고 하죠. 이렇게 확 들어오는 차량 같은 경우는 아 칼치기? 아시죠? 좀 쳐보셨을까요? 제가요? 아, 예. 저는 이제 그 칼치기는 안 하는데 예. 제가 이제 그 고속도로나 뭐 이런 데서 가끔 예전에 그 차량 운전할 때 보면 네, 속도를 이제 뭐 100km에 맞춰놓고 맞습니다. 약간 엑셀에서 발 떼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알아서 이제 앞차랑 거리 조절하면서 그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차가 갑자기 들어오면 분명히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타이밍인데 얘가 좀 늦게 잡는 느낌이 좀 있어서 맞습니다. 그때 제 발로 밟거든요. 맞습니다. 얘는 이걸 못 보나? 그게 네. 볼 수는 있는데 사람이 보는 것보다는 좀 늦게 그걸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센서의 구조로는. 네. 특히 레이더 센서는 아까 속도를 측정하는데 내가 바라보는 쪽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재요. 근데 칼치기 하는 차들은 죄송합니다. 컷인 차량 같은 경우는 옆에서 오니까. 옆에서 이렇게 나란히 가잖아요. 나란히 가다가 귀에 봐서 싹 들어오니까 순간 속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상대 속도 차이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코너에 있는 레이더 센서가 이렇게 미리 감지하기에는 좀 어렵고 미리 감지한 거는 사람이 이미 불안함을 느낀 이유다 보니까 사고는 안 날 텐데 소위 뭐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라이다가 들어가서 미리 옆에 차량이 있다라는 걸 감지하고 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들 선감지하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밤 자율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갑자기 그것도 궁금해지네. 제가 네네. 이제 예전에 그 차량 운전할 때 고속도로에서 뭐 램프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우회전을 크게 한번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얘가 속도를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너무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난 이게 얘가 이걸 혹시 앞이 뻥 뚫린 길로 인식을 하나? 이런 생각. 왜냐면 이제 나는 이게 도니까 얘는 혹시 그냥 저 허공을 바라보나 싶어서.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카메라 뷰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램프면 이렇게 곡면을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보는 게 뷰가 계속 똑같아요. 이해되죠? 곡면이 있고 제가 이렇게 돌면서 보면은 계속 그냥 제 앞에 이렇게 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절대 거리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이 형상을 통해서 이 곡면을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일정하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 곡면의 곡률을 계산해서 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라이다가 이렇게 측정하면 그냥
이 정도 거리 떨어져서 이렇게 우정렬해서 우리가 자율주행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나늘복 들어오고 나가고에서도 조금 더 안전한 에이다스가 될 거라고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해보셨어요? 그런 저 차량 운전 보조 해주는 거 차량? 못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좋긴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시면 이제 그 일반 차 운전 못 하세요. 고속도로 탈 때는 맞아요. 싫어 미안한데 그냥 너무 피곤하고 그걸 했을 때 안 했을 때 피곤도도 차이가 너무 크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가 렌트카 가장 빨리 나오는 차를 보고 저는 시장 조사를 합니다. 요즘 어떤 옵션 차량이 가장 핫할까? 나는 에이다스가 적용이 많이 돼야 소위 회사가 성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문의 오실 때마다 요즘 그럼 빨리 나온 차가 뭔가요? 하면 기본 옵션 차량에 에이다스만 있는. 요즘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들은 절대 일반 차 못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차 종은 떨어지더라도 들어가고 뭐 광주의 자랑 캐스퍼에도 이제 레이더 에이다스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런 그 엔트리 차량까지도 이 에이다스 기능이 들어가 있다. 대신 최대 속도 제한은 뭐 프리미엄 차량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뭐 차선에 대해서 알람을 줄지 알아서 이런 차이는 있지만 이런 에이다스 기능은 이제 점점 더 그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차에서 예전에 그 차 운전할 때 보면서 이제 손톱을 깎을 때가 있거든요. 네. 잠깐만 이거 하면 안 되나? 손톱이 어디로 튑니까? 손톱이요? 손톱이 이제 그 손톱 깎기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 그런 이제 손톱 깎기였는데 대충 이제 팔꿈치도 이렇게 이제 왜냐면 이제 얘가 차선 안 벗어나게 도와줘요. 맞습니다. 차선 이렇게 벗어날 때마다 이렇게 살짝 조정을 해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엘카스라고 레인 키핑 어시스턴스 시스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면 워닝 정도 경고만 줬더라면 지금은 잡아줍니다.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그거 되게 편해요. 그래서 그거 하고 또 앞차 거리 이것만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올림픽대로라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뭐 강변북로 혹은 뭐 자동차 전용 도로들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편하게 맞습니다. 내가 막 급해서 빨리 막 가야 되는 상황 아니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 부장님도 한번 타보세요. 그러니까요. 차를 에이다스 있는 걸로 사야겠구나. EV9. 말씀드렸지만 요즘 모닝 캐스퍼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EV9 요? 옵션만 잘 잡으시면 EV9 잘 나온 것 같아요. EV9 같은 경우는 GT 라인만 라이다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GT? 가장 상위 프리미엄. 아직은 라이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비싸다 보니까 그래요? 3년 전에 이제 뭐 계약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량도 아직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프리미엄 차부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후에는 좀 싸지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제 그랜저 정도 수준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제네시스 전체 브랜드와 뭐 예를 들면입니다. 이거는 현대자동차가 뭐 알아서 결정할 거겠지만. 맞습니다. 대충 뭐 고급 라인은 아마도 그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 3년 뒤는 이제 소나타 정도까지, 그 다음 3년 뒤면 이제 엔트리 모델까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라이다, 우리나라에 그 라이다 만드는 뭐 회사들 혹은 뭐 스타트업 많이 있습니까? 혹시 기업 수가?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분야별로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라이다가 자율주행 차에도 쓰이지만 자율주행 로봇에도 쓰이고, 최근 로봇 청소기 많이 보시죠? 거기도 들어가고, 서빙 로봇 보시죠? 거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교차로에 달아서 어떤 사각지대에 이제 안전사고 예방용, 또 횡단보도로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그리고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문 닫을 때 여기도 라이다. 그리고 하이패스 이렇게 최근에 넓어진 하이패스 보셨죠? 거기에 또 라이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분야별로 필요한 라이다 기술이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 각 분야별로 글로벌 업체들과 또 한국에 또 잘하시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분야별로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청소기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와 있는 게 혹시 걔 라이다예요? 맞습니다. 그게 라이다입니다. 걔도 라이다였구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지 걔는? 그거 같은 경우가 이제 성능 자체가
자동차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 많이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싸게 하는 어,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로봇 청소기는 네. 그냥 이렇게 한 면만 찍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일부러 투명하게 구조 보여드릴 수 있게 네, 로봇 가져왔는데 청소기. 이 가운데 이런 거울이 보이실 거예요. 이 거울이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레이저를 쏘면 이 거울이 회전하면서 이 라인에 있는 180도를 이렇게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보셔도 되고요. 네네, 고맙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 거울 스캐너가 있고 거울 스캐너가 이제 회전하는 구조를 가지면서 레이저가 이렇게 주변을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딱 이렇게 고정돼 있는데 그 네네네. 거울이 회전하면서 360도 돌면 그 위에 레이저가 주변을 스캐닝한다. 거울은 그냥 거울이에요? 예. 왜냐하면 레이저는 거울을 맞으면 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돌리는 구조로. 왜냐하면 전체가 회전하게 되면 이제 그게 내구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울만 스캐닝하는 구조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거 꽂으면 바로 돌아갑니까 지금? 꽂으면 바로 돌아가고요. 그래요? 연결하면 알람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네네. 반도체 공장에 네.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반도체 공장에 보면 웨이퍼 이송하는 네. 로봇 많이 보셨죠? 네, 맞습니다. 위에 이렇게 뺑글뺑글 네, 이렇게 돌아가고 레일 따라. 위에 맞습니다. 웨이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에 이런 라이다가 3개나 들어가요. 아, 그러겠네. 이렇게 막 움직이는 천장에서 거 움직이려면 움직이고 충돌 방지하고 팔 내리는데 밑에 사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릴 때도 감지하고 뭐 그렇게도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네. 다양한 로봇 솔루션에 뭐 들어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적용되고 네네네. 있습니다. 아, 자동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군요. 다만 네. 이제 자동차는 워낙 빠르게 이동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고성능의 정확함을 좀 더 요하는 맞습니다. 그런 라이다가 좀 필요한 거고. 네. 그 모비스 같은 데서도 만들겠죠 이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도 뭐 만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또 SL 코퍼레이션 같은 회사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어쨌든 자동차에 이게 탑재가 돼야 우리 사장님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모비스나 뭐 만도 이런 데랑 경쟁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경쟁을 하는 부분은 네. 어떤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스타트업으로서 네. 저희가 이렇게 최종 보셔서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열심히 개발하기 때문에 예. 옛날에 진짜 날씬했던 거 맞습니까? 예, 제가 나중에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혹시 이것 때문에 살찐 거 맞죠? 제가 축구 동아리 회장 출신이고요.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애 낳고 잘 살고 있고요. 예, 전화 연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술적으로는 경쟁인데 산업 구조적으로 봤을 때 네. 저희가 완성차 업체에 라이다를 넣더라도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생산하는 데서 캐파를 맞추고 품질을 맞추는 것들은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잘합니다. 그래서 라이다 회사들이 다양하게 접근을 하지만 라이다 기술 가진 회사와 자동차 부품 회사가 같이 협력해서 그들의 고객 완성차 회사를 향해서 갈 때 그 양산의 품질과 퀄리티가 가장 좋은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국내 부품사들과 네네.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런 스타트업에 굉장히 좀 호의적입니까? 아니면 왜냐면 이제 어쨌든 큰 그런 자동차 메이커라든지 뭐 1차 벤더 등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신기술들에 대해서 혹은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협조적이고 뭐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상생들을 할 텐데 맞습니다. 이런 기술 보고 이런 걸 이게 바로 또 빼서 쓴다 이러면 이제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예,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근데 그런 예. 일이 과거에 또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그래서 뭐 근데 제 아는 선배님들 친구들도 다 그런 업체에 이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물어보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잘 안 되고 그렇게 오해 내지는 흘러가는 경우 정말 나쁜 사람도 간혹 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 시절 그때가 아니고 그리고 이 기술 자체가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이제 몇백억 몇천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들이 그런 연구 부서에서 그 연구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같이 시너지 나기를 요구하고 다만 저희가 그냥
기술 회사가 아니라 정말 양산까지 할 수 있는 양산 기술을 할 수 있는 회사라는 그리고 예를 들면 저랑 같이 하는 파트너 엔지니어가 정말 잘합니다. 여기 해주십시오. 근데 야 근데 걔네가 양산할 줄 알아?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했을 때 아 여기 이미 A라는 뭐 자동차 회사랑 B라는 반도체 회사랑 납품 경험이 있어요. 그런 실적이 있어요. 그런 레퍼런스가 있고 하게 되면 뭐 해외에서 인정받았어요. 이런 레퍼런스가 있으면 담당자들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과 저희가 굉장히 그 서로 젠틀하게 네네네. 어떤 면 대등하게 어떤 면은 저희를 더 좋은 조건으로 해주시는 대기업들도 그래요? 있어서요. 저희 상생 협업을 하는 네네네. 것들을 정말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저 미팅 같은 거 하실 때 네. 기록 다 남겨놓으세요. 녹음 같은 거 네네.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네. 그것보다는 저희는 그 시간에 그냥 2배 더 빨리 개발하자. 그렇습니까?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뺏어가도 때문에 그냥 더 개발하자. 요 가져온 거는 이미 양산된 기술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1년 전, 2년 전 기술이 양산된 거고 우리 내부 기술은 더 있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맛을 보여드리고 샘플을 필요하시면 무상으로 쓰시고 네. 뜯어보고 싶으면 제가 뜯어드릴게요. 보세요. 어때요? 저희가 해드리는 게 낫겠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게 네. 저희 자신감이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다양한 네. 업체들이 왜냐면 라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보면은 그 중장비 회사들 뭐 캐터필러, 네. 코마츠 이런 회사들하고도 저희가 협업을 하는데 거기는 그 광산에서 마이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라이다에서 어떤 스파크가 튀어버리면 큰 폭발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폭 인증받은 라이다가 필요해. 그러면 이제 그들용 라이다를 저희가 개발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뭐 이런 것처럼 그 용도마다 다 다르고 어떤 데는 나는 자율주행의 배를 만들 건데 그러면 배에 들어간 라이다는 아무래도 또 다르겠죠. 그리고 나는 뭐 국방 쪽이야. 네네. 나는 드론에 달래. 그래서 그거에 맞는 기술은 하나지만 제품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라이다 기술은 좋지만 차량용 제품이 우리 테슬라한테 욕먹은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코어 기술을 가진 기술 회사고 그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공동 개발해서 정말 생산 잘하는 위탁 업체를 통해서 생산 납품을 하겠다. 그래서 괜찮으니 마음껏 써보시고 네네네. 예,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말씀 듣다 보니까 농기계 이런 데도 라이다 꼭 필요하겠네. 예전에 그 자율주행 농기계도 요즘 막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크게 저 농사는 뭐 미국이나 남미 이쪽은 네. 인간이 이제 일일이 다 이걸 몰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자율주행도 많은데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율주행 할 때 가장 조심하는 거는 결국은 인명사고가 나는 건데 그렇죠. 농지 쪽이야 뭐 왜 어르신 한 명이 내가 지금 왔는데 내가 여기 타 있으면 없잖아요. 사면은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뭐를 내가 약간 오도 틀어서 심어버렸네. 어떡하지?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쪽 농촌판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라이다 센서나 자율주행 AI 기술이 잘못됐을 때 그 기회비용 리스크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달라진다. 네네네. 오히려 자율주행이라고 하더라도 로봇 청소기는 정말 싼 라이다를 넣지만 괜찮은 이유는 그래서 의자 다리에 부딪혀 버렸어. 어떡해. 이 정도고요. 근데 자율주행차나 예를 들면 주차 로봇들도 요즘 라이다를 넣어서 합니다. 주차 로봇이. 예, 차 밑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거를 팔레트처럼 해서 이렇게 주차를 하는 이런 로봇들이 요즘 개발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술은 간단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제 나온 S클래스가 오늘 나온 A8을 긁어버리면 이 보험은 누가 됩니까? 이런 데는 기술을 난이도와 상관없이 기회비용 사고 났을 때 그 비용에 의해서 비싼 라이다를 써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공장에도 라이다가 쓰는 거는 혹시나 사고 나면 비싼 거 써야죠. 다친 것도 있지만 공장이 서버리잖아요. 그러면 공장이 1초 쉴 때마다 라이다 몇 개 가격이 되는데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저 기술과 관련해서 뭐 특허 이거 이슈는 별로 없습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허 출원하면 거의 뭐 150개가 넘어가고요. 등록된 것도 거의 뭐 수십 개 넘어가는 상황이고 네. 글로벌리 이제 계속 서로 경쟁하고 하면서 그래서 국내에서 아마 국내 라이다 특허 뭐 자율주행 이쪽이 세계 2등 뭐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특허를 많이 내고 있는 뭐 회사다라고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저 특허 분쟁이 생길 소지가 좀 많아 보이는 게 얼핏 이게 대충 생각해봐도 네.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개발하고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를 쏴서 돌아오는 시간 계산에서 요 이제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같으니까 맞습니다. 비슷비슷한 이 컨셉이나 구성이 기술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쏘고 받아서 거리를 측정한다를 네, 특허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약간 응용 특허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 오히려 각 회사마다 각자의 기조에 맞는 기술과 특허를 가지고 지금 약간 춘추전국 시대처럼 이렇게 뛰고 있고 이제는 약간 여기 한 3국까지 오기는 전 한 5국, 7국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야, 하여튼 뭐 우리나라 라이다 결국 이제 미래 자율주행의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라이다 기술, 그러니까 센서 기술일 텐데. 맞습니다. 요게 또 잘 돼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배터리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강력하게 가고 있고 뭐 맞습니다. 전기차도 역시 뭐 잘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또 자율주행에서도 앞서려면 라이다를 좀 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뭐 더 찌더라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만 찌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조금 보기에 도대체 이 라이다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아, 찌셔야 예, 되나. 예, 그래서 예, 아유, 이 얼굴은 너무 이렇게 좀 잘생기셨는데 그죠? 예. 지금 여러분 카메라에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이 카메라 잊으면 안 돼요. 북부 이남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예.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아, 예. 네, 지금 뭐 아침부터 뭐 밤까지 뭐 이것 때문에 그냥 뭐 하실 시간도 없으시죠? 예, 뭐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열심히 뛰고 있는데 네. 예, 들어가서 또 먹고 자는 바람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잘 좀 되시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상장사는 아니시죠? 예, 현재 상장사는 아닌데 네. 지금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 중이세요? 준비하고 아, 심사를 그래요?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떻게 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뭐 아니 기술특례 상장은 이제 코스닥, 기술 인증을 받아서 네, 맞습니다. A 뭐 이렇게 네, 받아갖고 코스닥으로 가는 거예요. 코스닥? 예. 네. 그걸 기반으로 실적은 조금 적용하더라도 그 네네. 기술 인증 그걸 성장성을 보고. 받아서 네네. 그럼 지금 인증 작업 중에 예, 그래서 이제 곧 이제 평가 기간 선정이 그렇습니까? 됐고 예, 평가를 받고 빠르면 올 연말 또는 내년 오. 초에 오. 이렇게 상장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렉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잘 되시기를 이런 또 기술 있는 기업들이 잘 돼야 잘 우리나라- 돼야지 우리나라도 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또 좋은 우리 젊은이들 많이 좀 뽑아주시고 네. 네. 그래서 정말 좋은 기업 하나 또 탄생되기를 네. 멀리서나마 또 기원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네. 해주신 오늘 SOS 랩의 정지성 대표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